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가 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나라의 그 살상무기 우회 제공 이 건이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이 관련된 이 비밀 문건들이 그 외부로 유출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서서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서는 이게 단순히 미국 내에서 러시아 간첩에 의한 일단 일종의 정보전의 차원에서 이러한 비밀 기밀 서류들이 외부로 유출돼서 뭐 게임 대화창을 통해서 유통이 됐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뉴욕 타임즈 기자의 눈에 띄어서 이게 정식으로 보도가 됐고, 이에 대해서 국내 그 대통령실은 도청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그 내용이 대단히 그 신빙성 있는 내용들이고, 또 여기에 관련된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이스라엘이나 여러 나라에 걸쳐서 이 도청이나 이 여러 가지 그 기밀 문건들의 내용들이 그 어떤 정보전에 의한 첩보전에 의해서 그 조사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부터 미군에 대해서 미군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155mm 포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제공이 돼서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이제 이 155mm 견인포와 함께 제공이 돼서 러시아군과의 전투에 실제 사용되고 있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포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재고가 부족해서 미군의 재고를 우리가 덜어주겠다 해서 수출을 하는 형태로 이제 미국에다 판매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요번에 그 기밀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나라가 이제 배로 이 그 상당량의 155mm 포탄을 유럽에 폴란드로 보내고, 그 폴란드에서 이를 그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형태로 우회해서 이제 제공해 주는 거죠. 결국은 이 자체가 우리가 이제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해 주는 결과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러시아 쪽에서 예전에 푸틴이 한번 경고를 했었는데 그 일이 현실이 돼버린 그런 양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단순히 그냥 기밀 문서가 유출됐고 또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155mm는 말 그대로 살상무기이고, 이거를 우리가 우크라이나에게 우회적으로 제공해 주게 되는 건데요. 기존에 우리나라의 정책은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들 어느 쪽에도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고 인도주의적인 물건만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수출을 한다. 이게 우리의 기본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155mm 포탄을 이제 우회적으로 폴란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면 이거는 분명히 살상무기를 제공해 준 거나 마찬가지인 결과가 돼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러시아에 지금 우리나라 그 여러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현대차하고 기아는 이 러시아 내에 공장을 갖고 있고, 삼성도 러시아 내에 이제 가전제품 공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생산을 하고 있고, 러시아 내에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가전 쪽에서 스마트폰 1위를 했었고, TV도 1위를 할 정도로 러시아 내에서 가전 쪽은 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꽉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냉장고는 러시아 시장 1위고, 세탁기도 이제 러시아 시장 1위까지 했었던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차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은 공장을 직접 지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기도 했고, 여기서 2020년 2위까지 했었고, 2021년에는 전쟁이 나기 직전까지 8월 달까지만 해도 러시아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를 합치면 시장 점유율 1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이 러시아에 대한 이 달러 결제망에서 이제 러시아를 퇴출시키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러시아 쪽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 공장만 유지하고 있을 뿐 생산은 중단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알게 모르게 이제 많은 교류를 해왔고,
그 10대 교육국 안에 러시아가 들 정도로 러시아와의 거래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무역 흑자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러시아산 석유는 우리에게 북한이라는 그 걸림돌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사할린을 통해서든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보다 쉽게 우리가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아주 싼 가격에 사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서도 사할린에 있는 천연가스와 유전 개발에 있어서 이 일본 기업들이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통로를 통해서 러시아에 전달하고 있죠. 즉 일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서도 러시아의 값싼 석유를 계속 사들였고 우리는 미국의 눈치를 보고 거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이 제시하는 그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를 아주 비싼 가격에 사오고 있죠. 우리는 진짜 미국이 볼 때는 우리는 진짜 좋은 고객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도청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그냥 뒤통수 맞고 하는 그런 처지가 돼버린 거죠. 안타깝게도. 자, 여기에 대해서 푸틴은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살상무기를 그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경우에는 그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파탄이 이룰 수 있다고 경고를 했었고 이거는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모든 재산을 동결할 수 있다는 경고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몇십 년, 한 10여 년 동안 러시아와 관계를 좀 좋게 가져가면서 러시아 시장을 개척했던 이런 모든 자산을 한 방에 날려먹게 되는 겁니다. 이 일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도 사할린 유전과 천연가스 개발에 일본 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러시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고 또 러시아의 석유를 지금도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왜? 그게 더 싼 값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미국 말 듣고 이 러시아와 거래를 완전히 끊고 오히려 그 비싼 미국의 셰일오일과 셰일가스를 사들이고 있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미국 편을 들어줬는데 미국은 우리 뒤통수를 후려쳤죠. 이게 이제 국제관계라는 건데요. 요번 사건에 의해서 러시아가 어떻게 반발을 하고 어떤 그 보복을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보복을 한다면 그 대상이 현대차와 기아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 현대차와 기아는 그 상당한 거의 한 70억 달러가 넘는 이 러시아 내 이 현대차와 기아의 자산이 동결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 이게 좀 현대차와 기아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러시아 시장이 이 현대차와 기아에게서는 또 현대차와 기아와 동반에 진출한 자동차 그 부품업체들에게도 이건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 전체를 봤을 때도 굉장히 마이너스한 사안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현대차와 기아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또 물론 현대차와 기아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낸다고 하긴 하지만 이 러시아 자산이 묶이면 그만큼의 자산에서 좀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투자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